오늘의 지혜,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감정이 폭발하라고 소리치는 바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홧김에 소리를 지르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고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세상을 이끌고 영감을 주며 성공을 이뤄내는 가장 강인하고 절제력 있는 사람들은 단 하나의 기술에 통달해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명확하게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압박감은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기대와 도전, 불확실성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때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시험하지 않을 때 인내심을 갖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눈앞에 진짜 도전이 없을 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압박감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는 순간 그 모든 환상은 껍질처럼 벗겨져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보셨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이성을 잃고 분노를 터뜨리는 리더, 압박감에 무너져 내리는 동료, 혹은 나중에 후회할 방식으로 반응했던 바로 당신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 상황 자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은 단지 그들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을 밖으로 끄집어냈을 뿐입니다. 압박감은 궁극적인 진실의 폭로자입니다. 약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약점을 노출시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압박감 속에서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이 공황이라면 그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분노나 좌절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회피하거나 문제를 외면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상황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도록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당신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압박감이 오늘의 당신을 드러낸다고 해서 내일의 당신이 될 모습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대한 리더, 존경받는 인물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과 평정심, 그리고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는 마법 같은 재능을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인식, 절제, 그리고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그 능력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핵심은 압박감을 하나의 시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시험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명확하게 생각하며 감정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대응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당신의 감정적 기폭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당신을 압도되게 만드나요?
어떤 종류의 압박이 당신을 현명하게 대응하는 대신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합니까? 빡빡한 마감 기한인가요? 불편한 대화인가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인가요? 무엇이 당신을 흔드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해결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훈련법 중 하나는 통제된 압박 상황에 스스로를 주기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전지대 밖으로 스스로를 밀어내십시오.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다루는 능력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중연설, 극한의 체력을 요구하는 운동, 혹은 중요한 의사결정처럼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도전을 찾아 나서십시오. 작은 압박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 더 잘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박감을 두려워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장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책임을 맡겼다는 증거입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압박이 줄어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큰 압박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압박에 대처하는 방식은 당신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리더라면 팀원들은 힘든 순간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들은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을 보고 배웁니다. 당신이 그룹의 일원이라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은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명료함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압박감이 닥쳐올 때 잠시 멈추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시험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줄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압박감은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스트레스, 좌절감, 혹은 중대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본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반응이 종종 논리가 아닌 감정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입니다. 여과 없이 터져나오는 빠른 반응은 후회, 갈등, 심지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은 후회할 말을 내뱉는 것과 신뢰를 쌓는 말을 선택하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것은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이로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바로 통제력을 잃는 것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논쟁 중에 날카롭게 맞받아치고 좌절했을 때 분노를 터뜨리며 순간의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충동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진정되면 자신의 반응이 초래한 피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르게 대처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순간을 지배하는 대신 순간에 지배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멈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격렬하게 느껴지더라도, 누군가 당신을 아무리 도발하더라도, 문제가 아무리 시급해 보이더라도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대응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순간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절제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반응해서 후회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처 주는 말을 했던 말다툼이었을 수도 있고, 전략이 아닌 공포심 때문에 내린 사업상의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사소한 좌절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그저 잠시 멈췄더라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몇 초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었더라면 말입니다. 당신의 대응은 달라졌을까요? 결과는 더 나아졌을까요? 멈춤은 당신에게 통제권을 줍니다. 감정과 행동을 분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트레스나 분노에 뇌가 장악당하는 대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리할 시간을 줍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지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당신의 자기 통제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멈추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감정적 기폭제를 인식하십시오. 당신을 압박감에 시달리게 하거나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압도되게 만드는 순간들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비판, 촉박한 마감 시간, 대립 상황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버튼을 누르는지 더 잘 알수록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를 붙잡기가 더 쉬워집니다. 둘째, 신체적 신호를 사용하여 속도를 늦추십시오. 심박수가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며 목소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이것들은 당신이 멈춰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새까지 세고 반응하는 것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하십시오. 속도를 늦추는 물리적 행위는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장기적으로 볼 때 최선의 대응은 무엇인가? 순간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반응이나 가장 쉬운 반응이 아니라 미래의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반응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멈춤은 약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망설임도 물러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상황의 주인으로 만드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들, 리더들, 협상가들, 최고의 전문가들은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고 상황을 평가하며 의도를 가지고 대응합니다. 매일 삶은 당신에게 선택의 순간을 제시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추고 통제권을 잡을 것인가? 멈춤의 기술을 더 많이 터득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감정, 결정, 그리고 미래에 대해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충동과 행동 사이의 그 짧은 순간에 후회와 지혜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압박, 그리고 도전이 피해야 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고군분투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실제로는 기회라면 어떨까요? 장애물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자체가 바로 길이라면 어떨까요?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 즉 리프레이밍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관점을 바꾸고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어려움에 압도당하는 대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전문가, 리더, 사상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스트레스를 다르게 볼 뿐입니다. 이건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긴장되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흥분되라고 말합니다. 좌절을 실패로 보는 대신 그것을 교훈으로 여깁니다. 같은 도전에 직면한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그것을 장애물로 보고 좌절하며 포기합니다. 다른 한 명은 그것을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같은 상황, 다른 마음가짐,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과. 차이는 일어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하는 말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 공포,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이야 라고 말하면 당신의 마음은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돌파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리프레이밍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쉽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재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더 나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건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것을 어떻게 내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 그것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증거이며 상황을 극복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마치 우리 민족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졌던 것처럼 개인의 삶에서 마주하는 역경 또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역경에 부딪혔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 개인적인 좌절, 혹은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시기. 그 순간에는 재앙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경험 속에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나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거나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혹은 더 나은 기회로 이끌지 않았나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겪고 있는 동안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몇 년을 기다려 감사하는 대신 바로 그 순간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관점 전환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발표를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큰 짐인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작은 언어의 변화는 당신의 초점을 스트레스에서 감사로, 압박감에서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가 당신의 마음가짐을 형성하고 당신의 마음가짐이 당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진실은 모든 어려운 상황에는 도전과 기회라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만을 봅니다. 하지만 기회를 찾는 훈련을 한다면 당신은 압박을 더 잘 다룰 수 있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감정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항상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재구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재구성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압박, 혹은 두려움이 당신을 덮칠 때 마음은 마치 폭풍우와 같을 수 있습니다. 꼬리를 무는 생각들, 격해진 감정, 그리고 압도적인 긴박감. 그런 순간에는 내 생각이 내 통제를 벗어났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제력을 되찾는 열쇠가
당신의 생각 속에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열쇠가 당신의 숨 안에 있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씩 무의식적으로 하는 자동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숨쉬는 방식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은 얕고 빨라집니다. 이것은 뇌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 투쟁도피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근육이 긴장하며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은 사라집니다. 갑자기 작은 문제들이 거대하게 느껴지고 논리적 사고는 감정적 반응으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당신의 호흡을 바꾸는 것처럼 당신은 스트레스를 통제하기 위해 당신의 호흡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느리게 함으로써 당신은 뇌에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위험이 없으며 이제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 명료한 상태로 전환할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생각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운동선수, 군 특수부대원, 예과 의사들이 자신의 호흡을 통제하도록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압박 상황에서 감정과 공포가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호흡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얼어붙을 때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술은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회의 전, 말다툼 중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또는 압도당한다고 느낄 때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다음 들이마실 때보다 더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이 작은 호흡의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신경계는 재설정되고 명료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동 신체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심장 박동, 소화, 반사신경은 모두 의식적인 노력 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호흡은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직접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호흡을 통제할 때 당신은 자신의 감정, 반응, 그리고 압박 속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통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압도당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호흡은 어땠나요? 아마도 빠르고 얕았거나 심지어 숨을 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순간에 대신 몇 번의 깊고 의도적인 호흡을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반응은 달라졌을까요? 더 차분하고 더 이성적이며 더 통제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호흡을 도구로 사용하는 훈련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음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때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속도를 늦추고 깊이 들이마시고 통제하며 내쉬십시오. 단 몇 초 안에 당신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물, 압박, 그리고 끊임없는 요구로 가득한 세상에서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는 능력은 초능력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초능력의 비밀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합니다. 그것을 마스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을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압박이 닥치고 중대한 순간이 오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에 의존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닥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내려 한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압박 속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 혼돈 속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훈련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트 운동선수, 특수부대, 세계적인 리더들. 그들은 그저 나타나서 잘 해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실제 시험이 닥치기 전에 스스로를 스트레스 상황에 밀어넣습니다.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하기 전에 미리 연습합니다.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하여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실행에 옮깁니다. 만약 당신이 중대한 순간이 닥칠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무너질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까지 평정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자신감을 키우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주저할 것입니다. 미리 훈련하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가르는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압박이 닥치기 전에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는 순간들을 파악하십시오. 대립을 어려워합니까? 큰 결정을 내릴 때 공황에 빠집니까? 촉박한 마감 기한 아래에서 압도당합니까? 약점을 강화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통제된 노출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데 능숙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그 상황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공개 연설이 당신을 긴장하게 만든다면 큰 무대에 던져지기 전에 소규모 그룹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비판을 다루기 어렵다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구하십시오. 어려운 결정이 당신을 마비시킨다면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매일 작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상황에 맞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훈련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통제된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실제 압박이 닥쳤을 때 더 잘 준비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신적 예행 연습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은 신체적으로만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훈련합니다. 고압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시각화합니다. 자신감 있게 문제를 처리하고 명료하게 대응하며 다른 사람들이 공황에 빠질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는 자신을 반복적으로 상상하면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의 마음은 그 행동을 기본값으로 삼을 것입니다. 압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압박 아래에서 무너지는 사람과 그 속에서 번성하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희망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 오늘의 지혜,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감정이 폭발하라고 소리치는 바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홧김에 소리를 지르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고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세상을 이끌고 영감을 주며 성공을 이뤄내는 가장 강인하고 절제력 있는 사람들은 단 하나의 기술에 통달해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명확하게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압박감은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기대와 도전, 불확실성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 때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시험하지 않을 때 인내심을 갖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눈앞에 진짜 도전이 없을 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압박감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는 순간 그 모든 환상은 껍질처럼 벗겨져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보셨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이성을 잃고 분노를 터뜨리는 리더, 압박감에 무너져 내리는 동료, 혹은 나중에 후회할 방식으로 반응했던 바로 당신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 상황 자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은 단지 그들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을 밖으로 끄집어냈을 뿐입니다. 압박감은 궁극적인 진실의 폭로자입니다. 약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약점을 노출시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압박감 속에서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이 공황이라면 그것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분노나 좌절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회피하거나 문제를 외면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상황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도록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당신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압박감이 오늘의 당신을 드러낸다고 해서 내일의 당신이 될 모습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대한 리더, 존경받는 인물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과 평정심, 그리고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는 마법 같은 재능을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인식, 절제, 그리고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그 능력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핵심은 압박감을 하나의 시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시험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명확하게 생각하며 감정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대응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당신의 감정적 기폭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당신을 압도되게 만드나요? 어떤 종류의 압박이 당신을 현명하게 대응하는 대신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합니까? 빡빡한 마감 기한인가요? 불편한 대화인가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인가요?
무엇이 당신을 흔드는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해결을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훈련법 중 하나는 통제된 압박 상황에 스스로를 주기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안전지대 밖으로 스스로를 밀어내십시오.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다루는 능력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중연설, 극한의 체력을 요구하는 운동, 혹은 중요한 의사결정처럼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도전을 찾아 나서십시오. 작은 압박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 더 잘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박감을 두려워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장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책임을 맡겼다는 증거입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압박이 줄어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큰 압박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압박에 대처하는 방식은 당신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리더라면 팀원들은 힘든 순간에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들은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을 보고 배웁니다. 당신이 그룹의 일원이라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은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명료함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압박감이 닥쳐올 때 잠시 멈추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시험이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줄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압박감은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스트레스, 좌절감, 혹은 중대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본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반응이 종종 논리가 아닌 감정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입니다. 여과 없이 터져나오는 빠른 반응은 후회, 갈등, 심지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은 후회할 말을 내뱉는 것과 신뢰를 쌓는 말을 선택하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것은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이로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바로 통제력을 잃는 것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논쟁 중에 날카롭게 맞받아치고 좌절했을 때 분노를 터뜨리며 순간의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충동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진정되면 자신의 반응이 초래한 피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르게 대처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순간을 지배하는 대신 순간에 지배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멈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격렬하게 느껴지더라도, 누군가 당신을 아무리 도발하더라도, 문제가 아무리 시급해 보이더라도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신의 대응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순간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절제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반응해서 후회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처 주는 말을 했던 말다툼이었을 수도 있고 전략이 아닌 공포심 때문에 내린 사업상의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사소한 좌절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 당신이 그저 잠시 멈췄더라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몇 초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었더라면 말입니다. 당신의 대응은 달라졌을까요? 결과는 더 나아졌을까요? 멈춤은 당신에게 통제권을 줍니다. 감정과 행동을 분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트레스나 분노에 뇌가 장악당하는 대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리할 시간을 줍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 지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당신의 자기 통제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멈추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감정적 기폭제를 인식하십시오. 당신을 압박감에 시달리게 하거나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압도되게 만드는 순간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비판, 촉박한 마감 시간, 대립 상황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버튼을 누르는지 더 잘 알수록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를 붙잡기가 더 쉬워집니다. 둘째, 신체적 신호를 사용하여 속도를 늦추십시오. 심박수가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며 목소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이것들은 당신이 멈춰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새까지 세고 반응하는 것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하십시오. 속도를 늦추는 물리적 행위는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장기적으로 볼 때 최선의 대응은 무엇인가? 순간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반응이나 가장 쉬운 반응이 아니라 미래의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반응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멈춤은 약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망설임도 물러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상황의 주인으로 만드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들, 리더들, 협상가들, 최고의 전문가들은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추고 상황을 평가하며 의도를 가지고 대응합니다. 매일 삶은 당신에게 선택의 순간을 제시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추고 통제권을 잡을 것인가? 멈춤의 기술을 더 많이 터득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감정, 결정, 그리고 미래에 대해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충동과 행동 사이의 그 짧은 순간에 후회와 지혜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압박, 그리고 도전이 피해야 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고군분투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 실제로는 기회라면 어떨까요? 장애물이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자체가 바로 길이라면 어떨까요?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 즉 리프레이밍은 당신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관점을 바꾸고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어려움에 압도당하는 대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전문가, 리더, 사상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스트레스를 다르게 볼 뿐입니다. 이건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긴장되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흥분되라고 말합니다. 좌절을 실패로 보는 대신
그것을 교훈으로 여깁니다. 같은 도전에 직면한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명은 그것을 장애물로 보고 좌절하며 포기합니다. 다른 한 명은 그것을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같은 상황, 다른 마음가짐,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과. 차이는 일어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하는 말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 공포,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이야 라고 말하면 당신의 마음은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돌파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리프레이밍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쉽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재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더 나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건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것을 어떻게 내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 그것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증거이며 상황을 극복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마치 우리 민족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졌던 것처럼 개인의 삶에서 마주하는 역경 또한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역경에 부딪혔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 개인적인 좌절, 혹은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시기. 그 순간에는 재앙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경험 속에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나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거나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혹은 더 나은 기회로 이끌지 않았나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겪고 있는 동안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몇 년을 기다려 감사하는 대신 바로 그 순간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관점 전환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발표를 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큰 짐인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작은 언어의 변화는 당신의 초점을 스트레스에서 감사로, 압박감에서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가 당신의 마음가짐을 형성하고 당신의 마음가짐이 당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진실은 모든 어려운 상황에는 도전과 기회라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만을 봅니다. 하지만 기회를 찾는 훈련을 한다면 당신은 압박을 더 잘 다룰 수 있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감정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항상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재구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재구성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압박, 혹은 두려움이 당신을 덮칠 때 마음은 마치 폭풍우와 같을 수 있습니다. 꼬리를 무는 생각들, 격해진 감정, 그리고 압도적인 긴박감. 그런 순간에는 내 생각이 내 통제를 벗어났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제력을 되찾는 열쇠가 당신의 생각 속에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열쇠가 당신의 숨 안에 있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번씩 무의식적으로 하는 자동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숨쉬는 방식이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은 얕고 빨라집니다. 이것은 뇌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 투쟁도피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근육이 긴장하며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은 사라집니다. 갑자기 작은 문제들이 거대하게 느껴지고 논리적 사고는 감정적 반응으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당신의 호흡을 바꾸는 것처럼 당신은 스트레스를 통제하기 위해 당신의 호흡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느리게 함으로써 당신은 뇌에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위험이 없으며 이제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 명료한 상태로 전환할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생각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운동선수, 군 특수부대원, 예과 의사들이 자신의 호흡을 통제하도록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압박 상황에서 감정과 공포가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호흡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얼어붙을 때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술은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회의 전, 말다툼 중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또는 압도당한다고 느낄 때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다음 들이마실 때보다 더 길게 내쉬는 것입니다. 이 작은 호흡의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신경계는 재설정되고 명료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동 신체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심장 박동, 소화, 반사신경은 모두 의식적인 노력 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호흡은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직접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호흡을 통제할 때 당신은 자신의 감정, 반응, 그리고 압박 속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통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압도당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호흡은 어땠나요? 아마도 빠르고 얕았거나 심지어 숨을 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순간에 대신 몇 번의 깊고 의도적인 호흡을 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반응은 달라졌을까요? 더 차분하고 더 이성적이며 더 통제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호흡을 도구로 사용하는 훈련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음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때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속도를 늦추고 깊이 들이마시고 통제하며 내쉬십시오. 단 몇 초 안에 당신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물, 압박, 그리고 끊임없는 요구로 가득한 세상에서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는 능력은 초능력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초능력의 비밀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합니다. 그것을 마스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을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압박이 닥치고 중대한 순간이 오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에 의존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하며 최고의 성과를 내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닥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내려 한다면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압박 속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 혼돈 속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훈련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트 운동선수, 특수부대, 세계적인 리더들. 그들은 그저 나타나서 잘 해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실제 시험이 닥치기 전에 스스로를 스트레스 상황에 밀어넣습니다.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하기 전에 미리 연습합니다.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하여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생각할 필요 없이 그저 실행에 옮깁니다. 만약 당신이 중대한 순간이 닥칠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무너질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까지 평정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자신감을 키우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주저할 것입니다. 미리 훈련하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가르는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압박이 닥치기 전에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는 순간들을 파악하십시오. 대립을 어려워합니까? 큰 결정을 내릴 때 공황에 빠집니까? 촉박한 마감 기한 아래에서 압도당합니까? 약점을 강화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통제된 노출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다루는데 능숙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그 상황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공개 연설이 당신을 긴장하게 만든다면 큰 무대에 던져지기 전에 소규모 그룹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비판을 다루기 어렵다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구하십시오. 어려운 결정이 당신을 마비시킨다면 그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매일 작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상황에 맞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훈련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통제된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실제 압박이 닥쳤을 때 더 잘 준비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신적 예행 연습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은 신체적으로만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훈련합니다. 고압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시각화합니다. 자신감 있게 문제를 처리하고 명료하게 대응하며 다른 사람들이 공황에 빠질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는 자신을 반복적으로 상상하면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의 마음은 그 행동을 기본값으로 삼을 것입니다. 압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압박 아래에서 무너지는 사람과 그 속에서 번성하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희망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지혜,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감정이 폭발하라고 소리치는 바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집니다. 홧김에 소리를 지르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고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죠.